잘 왔어? 잘 살아야지. 아이고 우는 거 봐. 우리 군대의 보복 성자는 날강동 이제와 그 졸개들을 강렬한 정신력과 함께 육체적으로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투력을 소유한 인민군 군인들. 군대를 몇 살에 가신 거예요? 북한은 군대를 빨리 가죠? 네. 만 17살이면 군대로 나갑니다. 북한은 일찍 가서 한 10년씩 근무하고 가기 때문에. 그럼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가나요? 네, 졸업하고 군대로 가는 거지. 졸업을 17살에 하고. 네, 만 17살. 우리가 꼭 영상 보면은 이렇게 북한 특수부대는 이렇게 차력을 많이 배워요. 이렇게 왜 전투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었습니다. 이건 시범단 같은 건가요? 아니, 현실적인 상황이. 진짜? 네. 우리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가수 새로 나왔어요. 네, 김정은이 방치마에 만들어졌고, 네, 어공리 특수작전대라고. 새로 만든 무대. 네, 아주 악마 부대예요. 네, 사격에서도 나가면 지본 적이 없고, 네, 모든 데서 시용, 강화, 네, 락카 훈련부터 해서 산악 달리기 강행군까지도 네, 접은 적이 없어요. 그 영화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던 그 부대. 네. 기본 임무는 네, 핵을 착용하고 네? 핵배낭이라고 하죠. 아, 핵배낭 부대. 네. 네, 그걸 착용한 시로 후성기에 타가지고 명령 하달이 떨어지면 일단 그다음에 서울에 침투되는 거죠. 백두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완벽한 실전 능력을 소유한 일당백 용사로 준비해가는 금지 드높이. 핵배낭 부대가 이 군단에 있어요. 우리 같은 군단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훈련 기지가 딱 특수부대하고 똑같아요. 여성들도 막 비행기 타고 내리고 막 그래요. 막. 그리고 늘 보면 앞에 배낭에 뭘 맸던가 뒤에 맸던가 뭘 맸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그게 핵배낭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말로만 들어도 무시무시합니다. 심지어 그런 어떻게 업무를 하려다 보면 평상시에도 훈련 강도가 엄청날 것 같은데 어떤 훈련들을 좀 받았어요? 기본적 훈련이라고 들어갈 때는 낙하 훈련, 자유격투, 네, 그다음에 수용, 네, 그 외에도 사교, 네, 여러 가지 본부에서 또 진행하는 훈련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훈련은 낙하 훈련이에요. 모든 특수작전 부대들을 유사시 그 어떤 전투 임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작전 전투기에게 현실적 가능성을 완성하고 낙하 훈련을 볼 때 700m, 400m 상공에서 네, 강화가지고 떨어지는데요. 오, 너무 낮다. 네, 죽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정말 많아요. 왜요? 낙하산 메고 뛰어. 불량 낙하산. 안 터지. 어떡해. 그리고 너무 낮게 하네요. 적응 침투해야 되니까 적응 침투. 아, 레이더 안 걸리려고. 네, 그래요. 그건 서석도 없고 정말 뭐 직속도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군인의 이름 명칭 자체도 우리는 듣지 못해요. 그걸 다 비밀리에 진행하는 훈련이라서 우와. 네, 공개되지가 못해요. 저희 아빠도 되게 특수부대 훈련을 했대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그건 힘든 것도 아니라고. 어디나 아빠는 똑같구나. 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네는 바다에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떨고 논대요. 밤새 헤엄을 쳐서 나와야 된대요. 그게 세상에. 그냥 무티 어딘지도 모르고 헤엄쳐서 나서 찝히는 게 아 이게 땅이구나 하면 살았대요.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고 배들이 와서 실어 간대요. 세상에. 훈련이라는 게 계속 걷고 바다에 떨어지는 건데 걸을 때는 잠을 안 재고 걸어가지고 앞에 사람 배낭을 짚고 배낭 끈을 짚고서 걸어간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맨날 하시는 소리가 너 서서 꿈을 꿔봤냐고 걸어가면서. 자는 거야, 소속에서. 나 걸어가면서 꿈도 꿔봤다고. 그거 가능해. 저희 아버지가 그런 특수부대로 가는데 그때 처음에 이렇게 신입병사로 입대해가지고 부대로 가는데 산골짜기를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따라갔대요. 둘을 이렇게 데리고 가기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다가 함정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잘 가려놨는지 보이지도 않답니다. 그래서 딱 빠졌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그 데려가던 남자가 낄낄대고 웃더래요. 그래서 너네 여기 내릴 때에서부터 너네 등도 믿지 말라.
오케이 그렇게 길 걸어가면서 땅바닥도 안 쳐다보고 아무 주변 환경을 안 살피고 이렇게 걸어가나 하면서 표정 관리부터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눈동자 이렇게 흔들리면 상대방한테 내 감정을 이렇게 들킬 수 있으니까 눈동자 그거 배워주고 안 되면 막 선글라스도 끼워서 이제 대남 내보낸단 말입니다. 공작소로. 근데 이 특수부대는 그 하는 방법이나 강도나 이런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네. 그럼 그 철민 씨가 이제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혹시 그 표정 관리법까지도 진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자 말하신 것처럼 네, 특수부대에서는 우리는 맞아도 웃어야 하는 습관이 야. 있고 네, 맞는데 어떻게 웃어? 눈물을 흘릴 경우 네, 상관에게 눈물을 벌일 경우 곤란하고 진짜 힘든 상황에서도 훈련을 마치고 온밤 직일 근무를 서야 하는 거죠. 지금 혹시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저요? 네. 저도 많이 습관돼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지도 모르겠죠. 아 이제 좀 웃었다. 이제 좀 웃었어. 웃는 거 처음 봤어요. 아까 대기실에서부터. 특수부대에 있다가 이제 최전방으로 가신 거잖아요. 어땠어요? 갑자기 명령 방침이 떨어진 거죠. 명령 방침이 떨어져서 공공 메톨로 김정일 방침이 떨어져서 특수부대에서 민경 구순지로 이동하라, 후송하라 해가지고 특수부대에서 주요 인물들, 네, 좀 인기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뽑아라 해가지고 체육대학생들 평양에서 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물 보니까 네, 그러다 체격 인물 보니까 봐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뽑히고 그다음에 내가 세 번째로 저격조로 뽑혀간 거죠. 와. 어떻게 최전방을 가니까 좀 훈련이 좀 쉬워졌나요? 어땠어요? 그거는 완전히 진짜 뭐 차라리 특수부대 때가 더 좋았어요. 진짜? 네. 왜요? 왜냐면요, 특수부대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규칙적인 사항으로서 네, 지켜야 할 사항은 지키니까 할 만했거든요. 그런데 민경이 오니까 정작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깡일을 시키고 민경이 저 같은 경우는 또 저격조다 보니까 잠복에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세상에. 신발이 닳도록 진짜 뭐 산을 자갈밭 절반, 그 숲반 절반에 섞인 진짜 뭐 바위충을 네, 그래서 진짜 각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걸 얼어내리고 나면 이 무릎하고 신발이 다 깨지나가요. 와. 그리고 정말 기껏 기어도 어디 뭐 기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바늘이 다 끊어지고 불쌍하다. 그래서 4일에 진짜 2시간도 기어 자면서 근무를 수행해야 하거든요. 뭐 음식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체중이 60kg에서 네, 42kg가 극기에 40이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먹을 거 잘 못 먹고 일만 시키고 하니까 네, 김정은이 방침으로 원씨를 지어라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서체를 원씨를 지어놓고 그러다 나니까 정말 등대기 깝대기가 다 벗겨지고 정말 그 손이 다 찢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원씨를도 진짜 깡판보다도 단련대보다 더한 거 민경이 세상에 어디 공개되지 않은 게 정말 진짜 나도 막 그런 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원래 저기 그 최전방에 근무하면 잘 먹이고 잘 재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2-3시간 자고 근무했다는데 우리 측은 어땠어요? 그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 자고 안 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인권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잠을 자야 됩니다. 지금. 밤에 훈련을 뛰면 주간에 자고 주간에 훈련 뛰면 밤에 자고 잠을 자면서 해요. 규정이 있죠, 규정. 아니 저기 최종화 선생님이 올 1월에 전역을 하셨거든요. 북쪽 서부전선 출신이면 망원경으로 혹시 우리 최종화 선생님 본 적 없습니까? 거기 한 10명 있는 데인가요? 저는 2군단 15사단에 있었어요. 대덕산리. 여기면은 그 김부자들이 많이 현지지도 하는 부대예요. 그래서 웬만한 여자들은 거기 갈 수도 없어요. 어머. 근데 부대에는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그 초소에 가서 딱 그 쌍안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 동지 한 번만 저 원스놈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 번만 보게 해주시라요. 그러면 계속 못 보게 해도 그래도 어떻게 한 번 보게 돼요. 딱 보면 정말 키도 크고 체격 좋은 사람들을 봤어요.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되면 전광판이 보여요. 북한에는 그냥 이연수령 김정일 장님께 충성하자 뭐 딱 썼는데 남쪽에는 반짝반짝 하는데 뛰면 5분 반짝반짝.
뛰면 5분이 무슨 말이에요? 뛰어서 오란 얘기구나. 뛰어서 오라고. 오라고. 귀순하라고. 아, 뛰어도 5분밖에 안 걸린다? 그런 글자가 정확히 보였어요. 예. 사촌 오빠가 판문점 쪽에서 이제 군사복무를 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제 그쪽 남측 군인들은 이제 군화를 되게 반들반들하게 신고 나오는데 거기다 껌까지 씹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쟤네는 무슨 저렇게 군사복무를 무질서하게 했는데 2년 후에 그 군인이 없더래요. 그래서 좀 씹어가지고 저 뭐 어디 가나 보다 이랬는데 또 봤던 군인이 또 2년 후에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10년 동안 이렇게 하는 동안에 군인을 5명 바뀐 걸 봤대요. 진짜로. 껌 씹어서 잘린 줄 알았잖아요. 네. 혹시 모윤국 씨는 여기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북한군 쪽에? 아, 제가 근무하면서 저희 쪽에서 기정동이라는 마을하고 개성을 볼 수 있는 만안경이 있어요. 보다 보면 이 초소 GP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초소에서 불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약간 언덕진 우리 턱 언덕바지 쪽에서 위장들 해놨는지 약간 좀 나무 숲들이 좀 있어요. 왜 북쪽은 그쪽에서 불빛이 나? 그런 데서 연기도 나고. 그게 뭐냐? 예. 네, 불빛 같은 거 뭐 겨울에 혹시 보신 거 아니에요? 그쵸, 겨울. 그때 네. 추운 겨울 때요. 그렇죠. 네, 그럼 제 생각인데 그때는 추워서 거의 가랑잎이나 이렇게 마른 걸로 용기 안 나게 최대 안 나게 불을 지펴가지고 몸을 따뜻한 그런 번급 체계나 이런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나무나 이렇게 마른 잎사귀 태워서 처소에 나가면 거의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몰래 군복으로 이렇게 가리우거나 뭐 군무용 외투로 이렇게 가리우고 막 불을 지펴서 이렇게 네, 하고 저희가 관측을 해보면 사실 북쪽에 근무하는 그 북한 병사 보면 되게 겨울인데도 춥게 입고 있어요. 항상 뭐 추워서 떨고도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초소 쪽으로 갔다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창문으로 보이고도 그래야 되는데 덜덜덜덜 걸어와. 아이고. 그리고 거기까지 왔다고 그다음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도대체 어디 갔나 이렇게 하고 좀 이따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연기도 무랑무랑 나고 그래갖고 불 쬐고 있었네요, 이렇게. 불 쬐고 있었지. 추워서 그랬네. 그러니까. 저희는 밥할 때 조준 나무를 떼거든요. 마른 나무가 이제 뗄 만큼 떼서 이제 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준 나무를 떼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바라보면서 북한은 아직도 막 봉화로 용기를 뭐 지펴서 신호를 보내요.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한국 군인에서 그런구나. 이거 밥을 가스나 한국처럼 전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무를 떼서 밥을 지어 먹는다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네. 오, 야 이게 결국은 나는 자연이다로 또 가는. 그러게 우리가 있던 군의소 보면 이렇게 산 하나 사이로 두고 여기면은 75 2군단 75 정찰 중대가 있고 여기가 군의소 있어요. 얼마나 이 정찰 특수부대가 배가 고프면 요 산둥성이를 넘어와서 요군들 식량 창고를 털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도 못다 해갖고 뭐냐면 요군들이 이렇게 군복을 싹 이렇게 마다라스 밑에다 싹 이렇게 깡대다 넣고 자잖아. 군복을 한 번에 싹 수리해가고 나는 거예요. 여군 군복을 왜? 그거 갖다 다 팔아먹어요. 술 바꿔먹고 그 담배 바꿔먹고 그래. 군복을 훔쳐가는 이유가 한 가지 목적이 또 있어요. 그걸로 북한군이 되게 우수한 게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되게 우수한 게 있어요. 10년 동안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뭐 군복 기어 입고 막 하기 때문에 수공예 기술이 막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공업으로 배낭을 만들어요. 뭐 여름에 더덕질 나갈 수 있는 배낭을 만들어요. 연기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용하려고 막 군복을 많이 걷어가고. 아유. 잘못 말했네요, 제가. 아니, 여군들은 군복도 안 주는데. 아니 강윤 씨는 아무튼 의외인데 그런 줄 몰랐는데요. 아유, 참. 실현한 것 같습니다. 철민 씨, 거기 다른 희귀 동물은 없어요? 네, 많아요. 희귀동물들이. 꽝도 있고. 딤제이구역에 어서리, 너구리, 네, 그다음에 수달. 네, 왁스 두루미 띠가 와요. 네, 경치도 너무 멋있고 우리 쪽에. 네, 그런데 진짜 가련한 거는 수달이랑 너루랑 모두 전기철 조망에 쳐가지고
수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게 제일 가슴 아프거든요. 어떡해. 자연 생태계가 너무나 보존이 잘 된 지역이 지금 제가 봐도 그 비무장지의 속인데 우리 저 남측에서도 북한 보면은 전부 산 자체가 민둥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 짐승 같은 거 잡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저희 쪽은 뭐 밀림입니다. 밀림. 나무가 막 이런 아람들이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 보면은 뭐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는데 가물치 같은 게 그 여러분들 안 보셨어요? 물이 흘러요 거기에? 어우 샘이 많죠. 그런데 이 가물치 같은 경우는 일광욕을 합니다. 우와! 가물치를 일광욕해. 그 다리 위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까만 게 이렇게 있어서 보면은 그게 갑자기 물로 팍 뛰어들어가는 거 보면 가물치입니다. 그게 우와. 일광욕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완전 자연산. 잡아먹진 않아요? 군인들이? 잡아서 회 뜨면 맛있는데. 차가 지나가면 진동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우리들은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봐보면은 우리가 안 잡고 나나 너로 들어갔다 저쪽 북쪽에 다 잡아먹는 거예요. 여기서 놔뒀더니. 너로들이 좀 많았다 싶은데 이렇게 하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안 많아져요. 저희 그 사촌이 지금 우리 그 철민씨 계셨던 장풍에서 장교를 했어요. 근데 이 그 사촌이 장교가 휴가 때면 집으로 뭘 가져오냐면 국경 쪽으로 수달 가죽이랑 너구리 가죽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와서 중국 상인에게 팝니다. 그럼 이게 엄청난 그 수입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북한의 이 가죽을 중국으로 이거 못 가져가게 됐어요.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먹돌이처럼 머플러처럼 이제 먹여다가 이렇게 가죽을 치고 중국에 넘어가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최정화 씨가 앞서서 이제 본인 소개하실 때 17년간 지뢰 제거를 하셨다고. 혹시라도 거기에 동물이 있잖아요. 네. 뭐 멧돼지도 노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애들이 터뜨리는 경우는 없을까요? 아 거의 드뭅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동물적 감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걔들은 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뢰 그 통로로 들어갈 때는 갈대가 비무장지대 보면 한 2m 막 이렇게 높이가 되는데 거기에 이게 몇 센치의 갈대가 밑으로 떨어져 있느냐. 길나서. 그러니까 뭐 한 30cm 들어있다. 아, 이거 꽁길이다. 그다음에 뭐 노구리도 한 30cm. 고라니는 뭐 한 50cm, 60cm 이렇게 됩니다. 고라니하고 멧돼지는. 그러면 고라니하고 멧돼지 길을 찾아서 들어가야지 그래야 좀 어느 정도 안전하게 안전을 확보하고 저희도 지뢰 탐지를 하지. 이유는 뭐예요? 네? 그 화약 냄새를 맡아서 그런가요? 그건 제가 동물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GP 근무하시다 보면 북한군하고 대화도 하신 적 있습니까? 아, 대화 자주 합니다. 어머, 신기하다. 예전에 이제 중사 때는 그 GP를 전담하는 부대에 있었는데 그 부대에 있을 때는 북한 애들하고 대화를 하루에 2번씩 나누다 보니까 일부러? 마이크로 아니면 육성으로? 마이크로 그냥 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크를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오늘 고기 먹었어 뭐 이런. 고기 먹었다는 얘기는 북한 애들이 많이 하지 저희들. 아니 저 이거 옛날에 고난의 행군 때 소문이 난 거가 이건가 봐요. 이렇게 마이크로 싸운대요. 근데 막 여기 한국의 군대가 막 우리 김밥 먹었으니까 야 너넨 김밥만 먹니? 우리 돼지고기도 먹었다 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이크 들고. 그게 이제 매일 자랑하는 건 아니고 쉽게 자면 이제 그 자기들의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숙 뭐 이런 사람들 생일 우와, 이런 다 때 주로 하고 이제 거기다가 김동식이라는 친구하고 저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여동생이 평양 고려 호텔에 근무를 했습니다. 와, 빽 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야 그러면 나도 장가를 안 갔으니까 그때 당시에 네 여동생을 나로 소개를 시켜. 어떡해, 원사님 너무 웃기신다. 저 천안매부를 맺자. 그래 그 친구는
한 몇 년을 그렇게 천안맵으로 이렇게 같이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제가 휴가를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앞에 칠판이 하나 있습니다. 소대 그 막사 앞에. 거기에다가 제 이름이 거기에서 일성이었었는데 그 이북 친구들은 일성이면은 자기 수령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일석이라고는 뭐도 일석이라고 저한테 네, 일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일석이 친구 휴가 잘 다녀와라 그러면서 소대원들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나한테 손 약간 감동적이네. 제일 세 영화 같아요. 남북한 최전방 군인들은 마이크로 장기 대결을 했다. 직접 만나서는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판을 보면은 장기판에 그 모서리들이 90개가 있습니다. 90개가. 와. 번호를 90번까지 써놓고 이제 저희들이 1번에 차, 2번에 상, 3번에 말 뭐 이런 식으로 쭉 놓으면은 와. 북한도 나와서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쪽 친구들이 이제 장기 잘 치는 친구들, 그 친구들 북한에도 나오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나와서 여기서 마이크로 들은 겁니다. 와. 야, 1번에 차가 뭐 5번에 네 말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와, 대박이다. 야. 너무 웃긴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저희들보다 이게 보면은 실력은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많이 집니다. 지는 왜요? 이유가 오. 저희는 그 장기를 치다 보면은 뭐 쉽게 말하면 말이 여기 있었는데 그걸 쿨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거 죽고 그러면은 근데 걔들은 절대 그것을 인정을 안 넣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구기는구나. 맞아, 맞아. 가슴 네. 똥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말로 하자 한번 엎고 싶은 실제 파기스면 한번 엎어야 되는데. 아니 북한 군인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게 여긴 전기가 있어서 아마 게임을 했을 거예요. 오락이나 하고. 딴 거 하고. 근데 북한에는 그 놀 게 없으니까 윷놀이, 장기놀이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군이 우세하다는 거에 한 표 겁니다. 아, 그거 우겨서가 아니라 진짜 잘한다? 나도. 네, 그거밖에 놀 게 없거든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야. 그리고요, 북한에는 명절날에도 뭐 윷놀이 이런 건 해도 장기놀이면 알까기 같은 건 해도 이렇게 뭐 장기 뜨고 이런 거를 많이 안 해요. 군인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아니 한때 북한 군에서 장기를 못 주게 한 적도 있어요. 왜요? 그게 왕을 공격하는 놀이라고. 와. 나 들었어 이거. 진짜 별로야. 그다음에 옛날에 민경 애들이 장기판을 만들 소재가 없어서 휴전선 군사범기선 표식판, 북한은 널판자로 돼 있고 이 유엔국은 이 피크라이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뜯어서 장기판을 만들곤 했다는 말이 많이 퍼졌댔어요. 원사님, 그 장기 두다가 혹시 뭐 물르고 이런 거 없어요? 야, 한 번만 물러주라. 물르는 건 없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 북한군들하고 이제 노래 자랑도 하고. 오, 신기해. 우리 장기 자랑까지 하시네요. 마이크 잡은 김에 노래 자랑도 하신다고. 그렇죠. 노래 자랑도 하고 이제 근데 주로 제가 먼저 부릅니다. 저희 쪽에서. 저희 쪽이 아니라 그냥 원사님이 먼저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저희 쪽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부르신 거 같아요. 마이크 자동으로 이제 노래가 나오시네. 노래를 불러요. 이제 부르고 난 다음에 서로가 이제 그 점수를 이거 했으니까 너 90점. 저는 이제 저보다도 좀 덜 이렇게 조금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87점 뭐 이렇게 주고. 북한이 조금 전 최전방 중부전선 지역으로 북한군 초급병사 한 명이 귀순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오청성 씨가 북한 그 공동 경비 구역을 통해서 귀순한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군 귀순자가 발생한 겁니다. 네. 강유가 산삼 때문에 휴전선 넘었다면 철민이는 과줄 때문에 휴전선을 넘었다. 왜 과줄 때문에? 과줄이 뭐야? 과줄 뭔지 모르시죠? 엄청 맛있는 건데. 줄임말인가? 저건 예전에 먹어봤죠. 저건 예전에 먹어봤죠. 나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저 이만감에서 먹어봤잖아요. 저거. 하나씩 올려라. 맛있다. 언니 저 끊어서 먹어야겠다. 설날에 과줄 하나 먹어야 돼. 와, 진짜 맛있네. 이거 때문에 탈출했다고요?
명절 때 탈출한 거야? 그러니까. 철민 씨, 네. 과줄 때문에 왜 넘었나요? 한국에 이거 없는데? 네, 북한에만 투약의 군인들이 떡을 말려서 설날 음식으로 많이 먹는 특식이에요. 맞아. 응, 맞아. 이 특식을 12월 달에 미리 만들어서 말려놔야 되거든요. 그걸. 근데 그걸 가실처럼 색감까지 발라서 하는데 나도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 설날 준비한다고 똥냄새도 많이 풍기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배고파서 서 있으는데 거기서 대구무 서는 게 차라리 더 괴롭더라고요. 차라리 그 잠복이나 서면 이런 냄새도 안 맡고 고통스럽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배고프면서 그 냄새를 맡고 견딘다는 게 너무나도 괴롭더라고요. 그럼. 그러다 더 괴로운 거는 지금 대구무 서는데 와가지고 그 상급병사들부터 해서 그걸 집어먹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얼마 괴로워. 근데 갑자기 서대장이 한 시간 있다가 날 찾는 거예요. 교대했는데 그래서 오라 해가지고 가니까 보여주는데 한 점도 안 되게 남은 거예요. 과줄이? 다 집어먹고 그러면서 우리를 적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잠복 구문을 나가면서 2명이 나갔어요. 잠복을 2명 나가다 보니까 내한테 다 이명을 쓰지 않으면 자기가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지. 이야. 아무리 진짜 뭐 부실하다고 할지언정 내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가만히 있을 그런 진짜 부실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니 분대장 동지 이거는 내가 그거 먹지 않은 것도 분대장 동지도 아는데 왜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걸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걸 조금이나마 들어주고 그러지 못할 망정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분대장이 상급병사 빠져봐라봐 이 X가 하고서는 그래서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커피가 갑자기 막 나오는 거예요. 한 대 거기서 술쩍 맞았는데도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커피가 막 부르는 거예요. 몸이 약하니까. 네,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밥도 못 먹은 상태지 하니까 그다음에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그다음에 서대병실에다 눕혀놨는데 알룰 한자를 거기서 또 생활성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세상에. 와, 열받는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거기다 대고 근무를 나가라. 오늘 저녁에 근무 무조건 나가야 한다. 네, 근무를 나가야 되고 그래야 한다 하는데 새벽에 그다음에 감시를 나가서 돌고 진창 들어라. 그런데 내가 혼자 나와서 총도 진짜 그때처럼 무거워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 내 총 했었는데 이 사람 총 진짜 그렇게 사랑하던 총도 막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아니 뭐 얘기만 들어도 참 아니 그 북한 최정방 부대의 환경이 얼마나 최악인 거예요? 도대체? 제가 부대 배치됐을 때 거의 옥수수밥만 먹었거든요. 옥수수 쌀알만. 옥수수 쌀알을 뭐 거의 4분의 1로 뭐 가루낸 다음 그걸 밥을 하는데 거의 한 3시간 정도 밥을 해요. 여기서 한국에서 밥을 3시간 정도 한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창하게 차리는 줄 알지. 군인들이 호약하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 김정은이 밥양원이라고 식사 문제 개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밥양을 되게 체크를 많이 했거든요. 사단 군관부터 대대 군관보다 조를 차고 다녔거든요. 선조를. 이렇게 밥양을 달 수 있는 조를 차고 다녔어요. 가지가지 한다. 다니면서 막 식사 밥 검열하고 그 키로수가 안 나오면 부대 직원들 처벌하고 뭐 이런 제도까지 내왔었거든요. 그럼 많이 먹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조리가 더 이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간장진하고 쌀 관리하는 사람들이 밥할 때 물을 2배 이상 3배 정도를 넣어요. 아, 어떡해. 밥을 먹고 일어서면 밥을 먹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밥 양이나 식사질이 안 좋고요. 거의 소금이나 단무지 세쪽 뭐 거의 뭐 무삼창이라고 단무지를 뭐 그거랑 같이 먹고 나면 되게 일어나도 배고프거든요. 일어나는 순간부터 배고파요. 그래서 밥도둑 찾고 뭐 똑도둑 찾고 막 이런 활동이 엄청나게 벌어져요. 막 쉴 수가 없어요. 그 배식구가 있거든요. 그 중대 병영 안에 배식구가 있는데 배식구로 식당 업무가 나무를 떼잖아요. 나무를 놓으러 들어갔을 때 배식구로 엄청나게 날래게 들어갔다가 똑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배에 넣고 모자에 넣고 하고 나와서 먹으면 똑도둑 찾기를 하거든요. 야. 뭐 누워서 쉬고 막 문화활동하고 하면 다 모이라고 해놓고 똑도둑 찾는다고 하면서 대려훈련 시키고 격투훈련 시키고 막 달리기 시키고 하면서 엄청난 그런 고달픔을 주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누가 보면 나중에는 누군가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면 저놈이 범인이다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억울한 경우도 많아요.
우리 그 군의소에 보면 영양실종 환자가 민경부대에서도 많이 와요. 얘네들 있는 민경부대. 내일 모레면 제대되는 아이들이 32살씩 되는 아이들이 키로수 재면 43kg 이렇게 돼요. 32살짜리들이. 엄청 많아요. 민경의 호약자도. 한국 사람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생각도 못하는 뭐 살인 사건까지도 총격전 뭐 이런 것도 일어나는데 추운데 막 잔우라고 교대를 안 시켜주거든요. 명절 때 되면. 근데 안 시켜주니까 총 가지고 근무 서다가 내려왔는데 그 군인들은 그 식당에 나가서 막 먹으면서 군무 교대 시켜줄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처소 소대에 있는 군인들 다 쏴버리고 식당 오면 한 명만 화장실 갔다 살았다는 그런 그것도 있고 해가지고 별의별 네, 민간인들도 내려가서 매점에 내려가서 먹을 거 내놓으라고 칼 들고 협박하고 네, 깡패 그런 그러면 배고프면 형식으로 네, 군인들이 배고프니까 네, 생활하는 게 유락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배고프고 네, 기본적으로 돈이 없고 하니까 네, 집에다가 돈 보내달라고 전화하려고 갔다가 네, 집에서 돈 보낼 형편이 못 되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주민집에 막 쳐들어가서 네, 다 죽이고서는 네, 먹을 걸 먹고서는 술이랑 먹고 취해가지고 잡혀져 있는 걸 잡아가거든요. 군복무가 10년이다 보니까 훈제를 지어도 총살 이상 아니면 10년 징역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내가 살 바에는 차라리 어디 가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고향에 시체돼서 갈 바에는 그래도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면서 죽을 바에는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근데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살아야겠다는 생각하니까 머리에 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송기가 끼거든요. 감시소에. 감시소 송기가 끼는데 새벽에는 주로 송기가 끼면 밖을 내다봐도 안 보여요. 그리고 성의가 껴서. 네, 그 시간에는 상사 분대장들도 다 꺾여서 잘 때거든요. 또 보니까 우리는 새벽에 국기를 띄워요. 그 사이에 전기가 들어갔다 나가는데 제일 위험한 시기예요. 근데 전기철 조망이 있지 거기 붙으면 그저 사람 같은 거는 몸뚱이가 퉁퉁 튀나가요. 없어지고 네, 아주 수산해요. 진짜 그래서 다니는데 순찰 돌 때도 그래서 코를 막고 돌지 않으면 못 돌 정도로 그렇게 송장내가 막 나거든요. 예. 뭐 짐승이고 뭐고 다 네, 있으니까. 너무 많이 죽어서 그래가지고 네,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직공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자칫하면 그래서 지금은 김정은이 명령으로 도주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총 쏴라. 내가 총 쏴라는 사람은 영웅으로 되는 거죠. 난 완전한 조국의 역적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나 살아야 한다. 네, 거기서 제 구호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철조망을 해짓고 전기가 흐른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총으로 붙이고 그 밑으로 기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럭불을 뽑고 돌을 다 해짓고 그다음에 나가는데 소리가 굉장히 세거든요. 새벽에 옹고란을 울려요. 근데 멧돼지가 많이 다녀요. 특별히. 근데 그 멧돼지 다니는 소리 때문에 못 죽는 거죠. 다행이다. 야, 진짜. 그래서 죽든 살든 어쨌든 가자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있는 힘껏 거기서 진짜 하는 게 다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임진강까지 도착하니까 뭐 지뢰 밟아 죽을 그런 각오는 뭐 언제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막 이러다 죽으면 죽었지 뭐. 근데 지뢰를 너무 많이 설치해서 우린데 솔직히 거기서 밟으면 다 터져요. 근데 여름이랑 터졌겠는데 겨울이니까 안 터질 위험성이 많은 거죠. 얼어서? 네, 얼어서. 얼고 갈 데가 많이 덮어가지고 안 터지는 경우가 거기다 많아요. 체중도 가볍기도 하고. 그다음에 림진강을 건너는데 예. 지가 오는 거예요, 다리에. 네, 지가 딱 와가지고 건너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발발발 계속 하는데 그 얼음 살얼음이 딱 져가지고 깨지는 소리가 옹고란을 울려요. 그러니까 공관지 감시소 네, 그런 데서 보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다음에는 어쨌든 살아야 할 판이니까요. 건너갔는데 턱 나오니까 다리가 다 굳어지고 순간에 얼음이 주죽 찌고 턱에 거드름이 축 지더라고요. 몇 월이었어요, 그게? 12월 20일 날. 네, 굉장히 추웠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그날 어쨌든 가니까 거기에 허각이 있더라고요. 기순 안내표라고 이렇게 올라오라 하는 걸 써놨더라고요. 이게 뭐지,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어떡해. 그다음에 기진맥진해서 어쨌든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앞에 도착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는 몸이 다 얼다 보니까 무기까지 이게 다 얼어붙은 거예요. 무기도 몸에? 깜깜해. 세상에. 무기가 다 얼어붙고 지금 탄창 주머니 다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각을 불자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얼음인간 됐구나. 10m 앞에 지금 도착했는데 손이 안 올라가서 머리를 숙이고 불었거든요. 어쨌든 근데 소리가 안 나가지고 힘이 없어서. 너무 약해가 불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한국 군인이 그 소리 들은 거예요. 어떡해. 듣고서는 총을 겨누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선자입니까 하는 거예요 순간에. 그다음에 별이 막 올리고 총을 무기를 부수는데 무기를 부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저 얼어버리니까. 네, 대박이다. 겨우 부숴서 그다음에 눈을 가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한국군인 드물을 쏟아주고 막 진짜 어시장 막 갖다 주고 네, 막 진짜 가니까 눈물이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안 죽은 게. 아니 그리고 그 임진강이 꽤 깊을 텐데 겨울에는 임진강이 얼어가지고 물량이 작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류지대가 있는 방면에 밑엔 또 상류지대가 또 벨라키 완전히 됐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류지대를 타고 지나간 거죠. 장충군이라고요. 그게 한국 쪽으로는요 중살이라고 그게 건너와가지고 30분 동안 거기서 조사를 마치고 수송돼가지고 그래서 병검열을 다 했어요. 뭐 어디가 몸이 안 좋은 걸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뭐 간이 약간 나쁘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마 너무나도 못 먹고 하다 보니까 못 먹어서 그래요. 간이 좀 많이 좀 나빠진 상황인 것 같았고 근데 특이하게 나타난 건 없었어요. 맨 먼저 와서 먹은 게 뭐였어요? 도착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밥을 그래서 뭐 숟가락으로 퍼먹는다든지 입으로 먹어야 하는지 그래서 막 퍼먹고 먹고 나니까 앞에 고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이고야. 야, 세상에 어느 만큼 배고팠으면 그랬어. 아, 난 진짜 들을 때 이게 영화인지 진짜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12년도 8월 17일 날인데 제가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철책선 근무를 했던데 대대장님하고 그 사단 참모하고 저 셋이서 이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200m 전방에 귀순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 식사하다 말고 숟가락 던지고 상황실로 튀어가고 저는 이제 운전병 부르기에는 너무나 늦은 시간이니까 그 옆에 이제 제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제가 거기로 갔습니다. 그 현장을 도착했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한 100m 전방에 와 있더라고요. 귀순자가. 와. 저희들은 귀순자를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말을 못 하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넘어왔어요. 네. 넘어오면 여기서 안심해라라고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면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안심하라고 그런 얘기도 원래는 못 하게 돼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물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아이고. 그 급류로 질러오려고 이렇게 근데 거기가 상당히 깊은 지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친구가 총을 버려라 그러는 줄 알고 총을 그 자리에서 물에다 다 버려버리고. 아이고, 갖고 와야지. 그러면 그 급류에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뭐 줄을 주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 친구가 다행히 저희들 손짓을 해서 유도를 하는 바람에 낮은 데로 해서 야, 어쩌나. 옆에 있는 기무부대 사람이 물어보는데 19 먹었답니다. 19. 애기네 진짜. 근데 저도 키가 큰 키는 아닌데 저 어깨 정도 다고 그리고 얼굴은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데 군복을 입혀놓은 것 같아요. 세상에. 그리고 옷은 제대로 입고 왔어요? 옷은 입고 왔는데 이건 지금 옷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데. 저 정민회 중대장이 입은 저런 옷인데 뭐 옷에 냄새도 많이 나고. 못 빨았죠, 없으니까. 제가 이 사건 이 넘어온 기순병사를 제가 잘 압니다. 만났어요? 네, 잘 알아서 재밌다.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사실 이 친구도 역시 우리 철민 씨랑처럼 초소에 올라왔는데 계속 구타를 당했대요. 그래서 이 민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적을 감시하지 말고 뒤에 있는 내 선임을 감시하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선임이 언제 괴롭힐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자 이제는
내가 가서 이제 살아야겠다 하고 딱 건넜는데 북한군이 바로 발견을 하고 총을 쐈대요. 그러니까 실제 이 친구는 왔는데 저 비무장지대 들어오는 순간에 총알이 여기서 7발이 정말 씩씩 날아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딱 기절해서 누웠대요.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모르는데 누가 와서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고라니가 와서 새벽 시간에 고라니가 와서 이렇게 치더래요. 어떡해. 그래갖고 이 친구가 일어나 보니 북한군도 조용하고 이제는 북한군이 날 죽은 줄 알겠구나. 이젠 가자. 그러고 일어나서 막 걸었는데 3.2천 앞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강을 지금 건너야 되는데 가려고 보니까 군복이 너무 헐었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하루 동안 거기서 막 이 헤집으면서 막 찢어지고 그래서 주머니에서 바느질 꺼내갖고 설마. 기었대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얀색 하잖아요. 얘가 때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얘를 뒤집어 갖고 다시 또 달았답니다. 얘가. 달고 그리고 3.2천 그리고 3.2천 앞에까지 갔대요. 갔는데 그다음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모르겠다. 그 아까 말씀하신 위험한 상황, 강을 정말 이제 건너야 되는 이 상황이 됐는데 다행히 한국군에서 딱 발견해 가지고 유도를 해줬더랍니다. 오야 다행이다.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유도해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때 대대장님이 처음 이 친구 맞이한 간부가 나와서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더래요. 눈물이 활칵 나더래요. 막. 친절하다 진짜. 근데 실제로 그 친구들 가지고 온 수리탄 주머니를 보니까 그 약간 고무식으로 돼 있는데 그 재질이 고무로 돼 있는데 그걸 다 꼬맸더라고 이렇게. 나 처음 들었네. 저희들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 근데 그걸 다 실로 꼬매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북한군에서 막 총알 날아오니까 수리탄 가지고 자폭하려고 수리탄 하나를 이렇게 거의 뽑았다 하더라고요. 야, 양쪽 얘기 들으니까 진짜 재밌다. 나왔으면 좋았을 걸. 이 친구를 그 무사히 처음 발견해서 유도한 사람이 이병하고 상병이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29박 30일 거의 한 달을 포상휴가를. 아니, 이거는 사실인지 물어봐야 돼. 여기 담당자가 있으신데.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와,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저 이렇게 탈북 얘기를 듣는데 왜 아는 사람이에요? 유나 씨 왜 이렇게 울어요? 네? 그 탈북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또 울어. 아니 제가 그 군인 가족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탈북하기 전까지. 근데 94년도 지난 다음부터 이제 그 권한의 인권 딱 들어서면서 참 요만한 군인들이 와갖고 계속 허약 걸려서 그 군병원 실려가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길에서도 계속 봤댔어요. 그 단가를 이렇게 실어가는데 단가 이렇게 누웠고 엄마 나 죽으러 가나 막 계속 그런 걸 내가 봤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갔다 와도 힘이 없으니까 계속 누워서 알아요. 그럼 또 힘 없는 거 구타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봤댔으니까 나는 지금 자꾸 철민 씨를 보면서 그때 그 아프던 병사들 자꾸 생각나니까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서 자꾸 눈물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눈물 나는 얘기죠. 이게 사병들이 군인이 전쟁할 생각보다는 오늘 뭐 먹을 거 없나 가지고만 계속 꽂혀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노채민 씨 이제는 좀 기운 내시고 좀 당당한 모습으로 딱 앉아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음식은 잘 드시죠?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어요. 제일 맛있는 게 뭐야 한국에서 지금 생활하면서? 전 쌀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많이 먹어요. 아니 12월 20날에 오셨으면 오시고 막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여기 한국 엄청 그러게. 그랬잖아요. 보셨어요? 네, 봤어요. 크리스마스 사진을 찍어서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저 사시는 선생님이. 근데 그 광경을 보자마자 가족 생각이 막 나고 눈물이 저절로 울컥 나는데 근데 진짜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서울 막 이렇게 막 빌딩 많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 많고 차 밀리고 그런 모습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야. 정 진짜 반대였고, 이런 세상도 있구나. 내가 진짜 이때껏 몰랐다는 게, 진짜 후회되더라고요. 잘 알았어 그래. 그러면 전에 한국에 대한 그런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드라마도 본 적 없고? 근데 그런 거를 애초에 보에 안 줘요. 보여줄 경우 사형감이에요. 그 특수부대고 더군다나. 그렇죠. 진짜 그때 기순장한테 그때 왔을 때 반갑다고 제가 꼭 껴안아주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한번 안 했어요. 아빠야 아빠. 한번 안 했어요.
야,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 야. 오! 잡았어? 잘 살아야지. 아이고, 우는 거 봐. 눈물 나요, 마음은. 잘 왔어. 너무 잘 왔어. 대한민국에 오길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게 뭐세요? 글쎄요. 저는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여기 와서 그래서 잘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기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한번 꼭 껴안으세요. 오래 껴안으세요. 열심히 살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제가 워낙 눈물이 안 흘린다는 게 나약해져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얼마나 가족이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포옹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상상으로만 했던 이야기로만 듣던 그 장면을 이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두 분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눈물이 계속 나는데 저희는 그래서 제대하고 먹을 만큼의 나이를 먹고 이렇게 탈북이라는 거 하면서도 고생 많이 했다 생각을 하는데 19살짜리가 탈북을 할 때 사실 대한민국 엄마들 품에서 아직 재롱 부릴 나이예요. 근데 19살에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도 무서운 그 지뢰밭, 그다음에 그 비무장지대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용기도 용기거니와 너무 어린 나이에 큰 고생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28년 동안 느껴본 감정 중에서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굶었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였거든요. 그때 정말 서럽고 정말 비참하고 그래요. 오죽하면 탈북까지 할 생각을 할 정도인데 이분의 그런 정말 배고파가지고 막 걸을 힘도 없고 이런 감정들이 저는 너무 배로 이렇게 공감이 가가지고 자, 오전 11시 8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중국군 소령 부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유엔 측으로 망명해 왔다고 발표했다. 망명한 중국군 소령은 군사정전위원회 중국 측 대표단의 한 사람인 주오시우 카이로 알려졌다. 자, 판문점을 통해서 중공군 부부가 월남한 사건. 자, 여기에 우리 모병장님께서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날이 이제 저희가 이제 JSNA는 관광객들이 와서 경호 근무를 쓰거든요. 근데 그날은 일요일이라서 없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날
제대하기 3개월 전에 마지막 북쪽 근무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2인 1조 근무거든요. 항상 어딜 가도 2인 1조인데 후임 병사가 무슨 일이 있어 좀 늦는다고 그래서 경비 막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순찰을 돌려고 나갔고 그러고 있는데 JDO 장교가 남측으로 넘어왔습니다라는 무전의 연락이 왔어요. 깜짝 놀랐겠어. 그래서 여기 얼마나 있다가 놀랐겠어. 후임 병사가 와야 되는데 급하니까 먼저 뛰어 올라갔어요. 야,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만났던 광장이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JDO 빌딩이라고 그래서 그 JDO는 이 빌딩을 통해서 왕래는 가능해요. 근데 남쪽으로 넘어올 수는 없어요. 아, 문 열고 못 나온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희 남측 관측소에서 보니까 이쪽 판문각에서 장교가 우리 측으로 나왔다 그러길래 이제 뛰어갔는데 뛰어 올라가 보니까 여기에 부부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어머, 세상에. 근데 맨 처음에는 부부인지 모르고 남녀가 있길래 관광하나 보다 그러고 보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그 장교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늘 하던 식으로 하이하고 인사를 했는데 계속 오길래 스탑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맨 처음에는 부부인지 모르고 남녀가 있길래 관광하나 보다 그러고 보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그 장교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늘 하던 식으로 하이하고 인사를 했는데 계속 오길래 스탑했어요. 그랬더니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한국말로 도와주세요 해서 얘기를 했죠. political asylum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길래 잠시 따라오라고 그러고 밑에 계단으로 내려가라고 그러고 저는 이 판문각을 주시하고 뒷걸음치면서 계단을 살짝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요 부분 여기가 경사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 판문각하고 여기하고 한 3층 높이 차예요. 밑을 내려다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건물인데 여기 밑에 숨어서 본부초소에 무전을 했어요. 중국 장교 망명을 한다. 그러니까 모두 비상하고 모든 게 스탠바이가 되면 연락을 달라. 이제, 위험하구나 이게. 네, 지금 말은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만감이 교차했어요. 등에 땀도 나고. 그럼 이게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말년에. 내일이면 가는데. 네,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일이면 마지막에 이제 근무를 안 해. 그럼 난 편안하게 제대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국 장교한테 그랬어요. 먼저 걸어가시고 제가 런하면 뛰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무서워. 얘기를 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마침 무전해서 모두 다 스탠바이 됐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여기서 이제 올려다 봤어요. 판문각을.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판문각을 보는데 여기 위 가운데서 창문에 커튼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어떡해. 네. 너무 아슬아슬해. 한 10발자국 정도 걸어갔나? 갑자기 여기서 커튼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 런 했어요. 그냥 뛰는 거야. 그 사모님이 정장에다 하이힐을 요만큼 높은 거 신었어요. 근데 부부가 손을 잡고 뛰는데 진짜 잘 뛰시더라고요.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건데. 같이 뛰는데 진짜 다리 오금대린다는 말 또 정말 모병장이 떨었지 거기서. 떤 거 정도가 아니라 숨이 차서 도저히 말도 안 나오고 지금 긴장되고 머릿속은 아비규환이에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어요. 커튼만 안 열렸으면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커튼이 열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고
이미 저는 등을 돌려서 뛰고 있는 상태니까 언제 좋을지 모르는 것밖에 없으니까 같이 열심히 뛰어서 이분들 무사히 여기까지 와서 밖에서 대기하면서 이쪽 남측이고 자유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고 나서 한 1, 2분 있었나 차량이 와서 픽업해서 이제 부대로 내려갔고요. 저는 여기서 있다가 본부초소로 가서 이제 상황 설명하고 북측을 바라봤죠. 그때 북측은 그나마 다행인 게 좀 조용한 상태, 그 상태였습니다. 아 그런데 그 중공군 장교 부부는 왜 망명을 신청했던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 중국이 이제 개방한 물결로 해갖고 이제 공산주의에서 사회적으로 바뀌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이제 군부들의 문제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거의 회유를 느끼고 그거를 이제 망명으로 한 거죠. 그러면 저 휴가는요? 휴가는요? 휴가요? 제자가 휴가입니다. 그렇지, 완전한 휴가네. 왜 이렇게 오늘 영화 같냐? 진짜 영화 같아. 와. 그러니까 JS에 근무하면 많은 영화를 합니다. 아.